네, 2019학년도 전공중국어 A형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문강독에서 고대 중국어의 기본 문형 중에서 현대 중국어와 그 고대 중국어의 기본 문형을 비교하는 항목이 있어요. 평가 영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사용된 위라는 글자, 여기 보면은 속담과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그런 속담입니다.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A, B를 써내는 그런 기입형 문제인데요. 이 첫 번째 이 속담은 순자에서 비롯됐죠. 칭추위란, 얼성위란이라고 해서 청은 란에서 나왔지만 란보다 낫다, 더 색깔이 더 진하다, 뭐 이런 직역을 하면 되는데, 이 말은 어떻게 인신이 되었냐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뭐 내지는 보통 그 어떤 것을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자랑한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위라고 하는 글자가 2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같은 글자긴 하지만 현대한어로 해석할 때 두 글자의 의미는 다릅니다. 여기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남색은 려란이라고 하는 엽기 식물에서 이제 그 쪽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이 되어서 나왔지만, 색깔은 이 엽기보다 려란보다 훨씬 더 짙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위라고 하는 두 글자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한국어로는 그 에서는 동작의 기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현대한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A는 짜이가 아니라 정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색깔이 보다 더 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는 비교를 나타내는 B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A, B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힌트를 더 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 말도 이 말에 일치하는 중국어 표현이 있습니다. 千里之行始于足下,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천리가 되는 길도 첫 번째 발걸음부터 내딛는 것이다,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디에서라고 역시나 해석이 되지만, 동작의 기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종을 써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 표현도 해석을 해보시면, 슬픔은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라고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배웠지만, 이 무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픔은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좌절의 상황이 있는 것보다 어떤 몸이 아프거나 실패의 경험을 하는 것보다 그 심리적으로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좌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더 슬픈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悲哀的是没有比心死更严重的了라고 해서 이 비도 이 위에 있는 비와 마찬가지로 비교물 나타내는 비, 전치사 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공 A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독해 시간에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텍스트 똑같이 나왔는데, 현당대 문학사 교정 28과 왕몽의 반사소설을 할 때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 문제풀이반 785 5주차 때도 수업을 했었는데요. 기입형 문제로 나왔네요. A, B를 채워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A가 2번 나왔고 B가 2번 나왔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개혁개방에 따라서 현대주의 사조가 들어왔고, 문학이론과 창작의 기법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고,
왕몽이 나오네요. 이 신식이 중국의 어떤 소설을 처음 제창한 자이자 중요한 실천자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현당대 문학사 교정할 때 왕몽의 반사소설, 반스小说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뭐 다른 것을 안 보고 바로 반사 이렇게 쓰시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A에 들어갈 말은요, 表现手法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본문에도 나와 있었지만 표현 기교를 나타내는 표현을 A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류가 정답이 되겠는데, 이 의식류, 의식의 흐름이죠. 이것도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내적인 독백, 자유연상,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공의 순서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나열을 하는 거죠. 인물의 의식, 생각의 변화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게 바로 이 A에 들어갈 이 표현 기교입니다. 왕몽은 의식류의 표현 기교로 일련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썼었는데요. 볼셰비키의 경례라던가 밤의 눈이라던가 연근이라던가 비 들어갑니다. 이제 비 작품이겠죠. 여기 쇼밍하오가 있는 거 보니까 춘즈성이라고 해서 봄의 왈츠죠. 우리 현당대 문학사 교정할 때 강독했었고요. 하이더멍 이런 작품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품명이 비에 들어가야 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중편 소설이라고 나와 있고요. 주인공 이름이 제시가 됐네요. 장사원이라고 해서 30여 년 동안의 부침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장사원의 심리활동을 주요 선율 줄거리로 해서 의식류의 그 표현 기교대로 시공 질서를 깨고 여러 시간이 교차하면서 역사와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역시 반사 소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사 소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반사가 나왔고요. 역사와 정치, 역사와 인민, 사람, 역사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해서 후디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현당대 문학사 교정 28과 할 때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모두 맞추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A형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강독이 나왔어요. 사마천의 보임안서. 여기 보임안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배웠다시피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임소경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임소경서랑 같은 글입니다. 그 다음 B는 구양수의 매성유 시집서. 우리 모두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고문입니다. 그 사마천의 보임안서는 2번이나 있었어요. 7, 8월 달 5주차, 8주차에도 했었고, 그 다음 구양수의 매성유 시집서는 8주차에도 했었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이렇게 의외의 지문이 나오진 않아서 여러분 익숙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 문제가 좀 길게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사실 별거 없어요. 총 4점짜리 문제인데 올해 특징 중 작은 특징 중에 하나가 채점할 때 그 채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문항을 좀 세세하게 나눴어요. 4점짜리인데 번역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서명 쓰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C 의미와 비슷한 어구 찾는 거 한 문제, 그 다음 주제, 요 B의 주제와 비슷한 어구를 A에서 찾는 거 한 문제. 그래서 각각 배점이 1점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래는 작가와 그 창작 환경 관련된 유명한 문학 주장이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힌트를 줬어요. 우리 사마천이나 구양수의 이 글들은 각각의 문학의 주장을 담고 있는 유명한 글이다. 이미 배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고문의 어떤 글자를 밑줄을 긋고 해석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짧은 문구를 해석하세요 할 수도 있고,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4글자로 4글자 밑줄을 긋고 번역을 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 수업 시간에 그대로 했었어요. 우리 제가 간편 고문할 때도 작년에는 이제 밑줄 긋고 따로 복습을 할 수 있게 했던 이 파트기도 한데 그대로 봐도 옛날에富贵而民磨灭이렇게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부귀하면서 이름이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 즉 명성이 사라졌던 사람, 명성이 전해지지 않았던 사람이 不可胜计 이렇게 네 글자로 수로 구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不可胜计는 뭐뭐 할 수 없다. 성이라는 거는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 기술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굉장히 많았다. 어떤 사람이 부귀하면서도 이름을 내지 못한 인물이 수없이 많았다. 이 말이 不可胜计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면은 셀 수 없다, 기록할 수 없었다. 그래서 无法都记载下来的 내지는 不能逐一计数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의미로 써주시면 맞아요. 결국은 문맥을 이해해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비가 가리키는 것에 서명을 쓰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춘추라던가 이소라던가 국어라던가 열암이라던가 설랑 꾸펀 이런 작품들 자체가 사실 중요하기보다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죠. 왜냐? 이런 위인들이 이런 위대한 작품을 쓴 것은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 어렵지만 사기라는 이 위대한 작품을 쓴다 이런 내용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용을 한 거죠. 근데 비에 보면은 위로는 하면서 누구누구 하면서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요거는 딱 보시면 사기의 편제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는 현원에서 아래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요거는 사기에 담긴 그 역사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표 10편, 봉기 12편, 서 8장, 세가 30편, 열전 70편, 도합 130편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기라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 한층 더 들어간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 달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전혀 모르는 분이 보면 이 달은 뭔가, 도달하다 할 때 달인가? 맞습니다. 도달하기는 하는 건데 어디에 도달하는 거냐면은 관직 생활에 저 높은 곳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현달한다라는 말 하죠. 그래서 좀 일적으로 벼슬적으로 본인이 뜻하는 바대로 되는 게 달이고요. 이 달에 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뒤에 나오는 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좀이라고 하는 거는 궁박하다. 물론 가난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벼슬 내지는 본인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벼슬의 예죠. 벼슬살이가 궁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달 현달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비슷한 것을 A에서 찾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A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 봐야 되지만 사마천에 우리 보이면서 봤잖아요. 이건 인용된 말이잖아요. 이쪽 뒤에 있는 말들은 그쵸? 요것들은 그 다음에 이게 사기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답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큰 건 바로 여기입니다. 잘 보시면 달이라는 걸 현달한다고 했잖아요. 현달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잘 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부귀입니다. 부귀. 그쵸? 요걸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A 글에서 B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그 어구를 찾으라고 했는데 점수는 4점짜리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A, B 글을 미리 읽고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구양수의 매양수 시집서의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제글도 여기 딱 문장이 나와 있죠. 즉 시는요 궁박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작품, 그 사람의 시가 공교로워진다라고 해서 이 공교롭다라는 표현이 바로 굉장히 정교하다, 좋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공교롭다가 중점이 아니라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면 힘든 가운데서 그 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우수한 작품이 나오게 마련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이제 대충의 의미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양수 본인이 생각할 때 옛날에 세상에는 굉장히 우리 나라고 했을 때 아까 시엔 나라고 했잖아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은 적고요.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로 세상에는 전해지는 시가 대부분은 옛날에 궁박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즉 가난한 사람들이 시를 써서 그 시인들은 다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나? 라는 거죠. 이게 뭐가 먼저냐 이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궁박한 사람들이 써가지고 그 시인들이 다 궁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뭐냐. 좀 철학적인 문제긴 합니다. 무릇 선비로서 능력을 가지고서도 세상에 펼칠 수 없는 이는 대부분은 산 정상이나 강가에 자신을 내몰아서 은거하기를 좋아한다. 벌레와 물고기나 초목이나 풍운이나 들짐승, 날짐승의 모양을 보면 흔히 그 기괴함을 탐구하고 마음의 근심이나 분함이 쌓여서 원망과 풍자의 감정이 일면 그로서 떠도는 신하나 과부의 탄식을 읊어내서 일반인이 힘든 그런 어려운 정서를 표현해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릇 궁박하면 궁박할수록 더욱더 공교로워진다 라고 했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글자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이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면 이 공은 아마 꽁조할 때 꽁이야 꽁푸야 하겠지만 여기서 꽁은 찡메이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보통 공교로워진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가 사람을 궁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즉 그 시를 써낸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시인들이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궁박해지고 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나서 시를 썼더니 그 시가 위대하더라.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더라. 즉 사람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훌륭한 작품, 찡메이한 작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비글의 주제거든요. 그럼 비글의 주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어구를 A에서 이제 보이만서에서 찾으려고 하면 어느 부분이 될까요? 우리 인용했던 부분 있잖아요. 주역이나 춘추, 이소, 국어, 병법, 이런 것들은요. 주제 표현하기에 부족해요. 왜냐하면 예로서 인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적당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예로 인용을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대체로 성현들은 이런 작품들이 대체로 발분해서 쓰여진 작품이다 라고 했어요. 발분이 뭐냐? 파펀이라고 읽고요. 요거는 바로 마음속에서 이제 그 표현해내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다 다짐해서 굳은 결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웨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어가 원래 쓰다라는 글자인데 거의 같은 의미로 연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결과다. 열심히 노력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문구이기 때문에 비의 주제로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B형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제시되어 있고요. A 글은 오경재의 유림회사입니다. B는 전종서의 위성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죠. 우리 시험에도 이미 나왔었고, 유림회사도 그렇고 전종서의 그 위성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종서의 위성이 신유림회사라는 것도 익히 들어 알고 있고요. 독해 문제로 나왔는데 이제 A 글에서 A 이 의미와 비슷한 어구를 찾아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A라고 하는 게 추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을 읽다 보면 이 추양이라는 게 서양할 때 양이에요. 즉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다, 유학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슈에를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 글에서 B씨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어구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추양을 레오슈에고요. C는 추티엔화라고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추티엔화라고 하는 거는 하늘꽃이 뭐 나오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전체 글을 읽다 보면 이 얼굴에 그 수포가 나고 천연두가 나는 것을 좀 유학 가는 것에 비유를 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티엔화变成 마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츠가 곰보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티엔화가 뭔지 몰라도 이 글을 읽다 보면 뭔가 얼굴에 뭐 수포, 천연두, 홍역을 앓고 나면 면역이 생겨서 괜찮구나. 하지만 얼굴에 상처는 남죠. 딱지는 남죠. 그래서 이 추티엔화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추샤즈나 추도즈 내지는 추샤도 뭐 이런 표현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마지막 한 문제는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A를 안 했네요. 아까 그 B를 먼저 했었는데 A를 빠뜨렸었네요. 이 A 글에서 A와 비슷한 어구를 찾으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경주의 유림회사예요. 오경재 청나라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 백화도 있고 뭐 우리가 그 강독하는 독해하는 고급도 독해하고 또 다른 또 난이도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범진이 그 거인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거인이 되고 나서 그 찡짜이라고 하는 사람 하고 그 다음에 탕지시엔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제 대화, 음식 접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 찡짜이가 보고 나서 이제 얘를 갖추고 나서 탕지시엔이 또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범진의 문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다가 왜 회시는 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회시라고 하는 거는 범진은 그 거인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윗단계의 시험인 거죠. 그래서 왜 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범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어머니가 잼빼 하셨대요. 돌아가신 겁니다. 쫀르띵요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현대한어에선 쓰지는 않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하나 글자를 뜯어보면 그 제도에 따라서 띵요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그 띵요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관직에 있는 말하자면 공무원이죠.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고 상해 예의를 갖추는 것을 띵여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쉽게 풀어 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떤 예의에 따라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탕지시엔이 놀라면서 이제 길복을
또 갈아입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손하게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뭐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두 손으로 모아서 모시고 뭐 이런 표현, 음식 접대하고 이런 것들이 범진이 과거에 합격하고 나서 그 전과 후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술 내오라고 하고 귀한 재빚은 요리라던가 닭이나 오리, 이 밖에도 광동에 에서 나는 로우이라던가 구과 이런 것도 두 그릇씩 음식을 준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또 저분도 젓가락도 굉장히 예쁜 것을 은으로 이렇게 장식한 저분을 준비했는데 범진이 저분을 들지 않은 거예요. 날주시에는 그 이유를 모르고 찡자에는 웃으면서 말을 했죠. 시先生, 이제 세상에 나와서 알게 된 선생님이니까 해석할 땐 선생님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상중이라셔서 저분을 사용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지연이 비유 맞추느라고 얼른 바꿔오는 거죠. 즈베이로 이제 잔도 바꿔오는 거죠. 그리고 상하로 된 저분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범진이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찡제가 말하기를 이 저분도 쓰지 않으시니까 즉시 그래서 하얀색으로 된 그 대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근데 지연이 계속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쥐상 루츠 진리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해석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쭉 해석을 해보니까 그 범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얘를 일이 다 하다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이 A의 의미와 비슷한 어구를 이 A 글에서 찾는 거였는데 장례를 지내는 예의를 다하다 뭐 이런 의미하고 비슷한 표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해석한 것 중에서 답이 있는데 우리 보시죠. 여기 앞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예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찾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이제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이제 안심이 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두 작품의 어떤 주제적인 주제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통된 주제를 한번 써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경제 유림회사와 이 전종서의 위성은요 사실은 암기를 미리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둘 다 풍자 소설입니다. 우리 보통 이 유림회사라고 하면 과거 제도의 폐단을 폭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풍자 소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위성은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풍자 소설로 알고 있어요. 둘 다 지식인의 어떤 위선을 풍자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전종서의 위성을 신유림회사라고 일컫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답의 포인트는 결국은 두 작품 모두 풍자소설이다. 지식인을 풍자한 풍자소설이다. 이런 포인트로 잡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B형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문이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A가 사설이에요. 근데 요건 기출이 됐던 고문입니다. 작자가 나와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문제로 작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효의 사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문제가 그 제목이 좀 긴데 답 위중 립 논사도서라고 해서 유종원의 글입니다. 두 문장 다 그 작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사설 같은 경우에는 한효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고 기출이 됐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B작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유종원 작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A와 B를 읽으라고 했어요. 잘 읽어야겠죠? A를 현대한어로 백화해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도 나왔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네 글자가 나왔는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 번 했었는데 이 슈라고 하는 거는 누구, 谁의 라 뜻이고요. 넝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한어로도 넝 내지는 넝거입니다. 우호는 의욕이 없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반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들 의욕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 누구나 다 궁금한 것은 있다. 누가 궁금한 게 없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중국어로 바꿀 때는 谁能够没有疑难问题呢 내지는 이호 이렇게 그 호어를 이호어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글에서 소문자 비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힌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설하면은 한유라는 작가의 작품임을 다 알고 있어서 위에 하면 한유를 쓸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힌트를 하나 더 줬단 말이죠. 여기서 이 위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쓰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유 이렇게 나와 있죠. 잘 읽다 보면 그래서 한유를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와 뒤의 의미와 비슷한 어구를 A에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해석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그 작년 수업 들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에 그 실전 모의고사 할 때 6주차에 다뤘던 작품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작품을 다뤘고요. 한유의 사설은 기출도 됐었고 우리가 7, 8월 1주차 문제풀이 할 때도 이제 다뤘던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작품을 보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유종헌의 글이긴 한데 맹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을? 남의 스승되는 것을 좋아하는 데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진 이후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니까 스승을 받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요즘 시대에는 스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일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 한유만이 부구레우수라고 했는데 이 부구레우수라는 것은요 유행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펀이라고 하는 거 분연이라고 해서 유행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유행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A에서 찾아보면 쭉 읽다 보면 여기 짠 나왔죠. 그래서 뿌지위시면 그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눈에 의외로 잘 보입니다. 안 보이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해석을 해보면 판샤루우라고 했는데 다른 이의 어떤 조소와 모욕을 이때 판이라고 하는 것은 범하다가 아니라 무릅쓰고 그 다음收照后学라고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양성한 거예요. 허우쉐는 후학을 양성을 하고 사설을 지었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서 캉예 알웨이시라고 했는데 캉예는 비굴하게 굴지 않고 이렇게 떳떳하게 굴하지 않고 스승이 되었다. 누가? 한유가 그랬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과연 쥔과의 쥐마라고 했는데 그래서 쥔하고 쥐는 비슷한 말이에요. 꽈이하고 마도 비슷한 말입니다. 모이면 욕하고 그 다음에 또 모이면 뭐라 하고 이상하다 생각하고 모이면 욕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즈무치엔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서로 끌어다 들이면서 막 이리 와 저 사람 이상하지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얼성위웨이엔츠라고 했어요. 더더군다나 점점 더 유언비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만 하면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서로 모여서 이상하게 여기며 모이면 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구를 A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나요? 보시면은
모이면 욕한다 라는 거 쭉 한번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세하게 봤잖아요. 보시면은 쥔쥐而笑之라고 했는데 모이다. 이거 쥔도 무리를 이루고 쥐 모이다라는 뜻이고 이때 샤오라는 게 좋아서 유쾌해서 웃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웃다, 조소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뭐 노신의 광인일기 할 때도 했었고 독해의 다른 여러 작품에서 샤오가 비단 기분 좋게 웃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웃다, 조소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비웃는다라는 이 말, 群聚而笑之 이 어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